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 CC 2018 버전의 오브젝트를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패스파인더를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를 분할한 적도 있었고, 쉐이퍼 툴을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를 분할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우개 툴과 가위 툴 그리고 나이프 툴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사용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보고 어떻게 오브젝트를 분할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각 필요한 오브젝트들을 제가 미리 만들어 두었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네이버 블로그에 포달 일달 가셔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도형 툴로 원이나 사각형 형태의 면을 가진 형태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우선 지우개 툴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지우개 툴은 툴박스에 이렇게 이레이저 툴이라고 정직한 지우개 모양을 가지고 있네요. 이레이저 툴을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브젝트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화면 안을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지 않아도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만큼 오브젝트가 분할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우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면의 영역을 지나가게 되면 지나간 영역을 이렇게 닫힌 패스의 형태로 이렇게 분할을 해주게 됩니다. 수직이나 수평의 선을 그리거나 또는 45도 대각선을 그리고 싶은 경우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수평의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수직의 형태로 내려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선의 형태로 내려올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내려오면 45도 각도의 대각선 방향으로 오브젝트를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구멍을 내고 싶을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지워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가 이렇게 패스의 형태로 닫혀서 지워지게 됩니다. 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어떠한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하면 드래그한 만큼의 영역이 지워지게 됩니다. 역시나 가장자리 영역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나간 영역이 이렇게 하얗게 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지나간 형태대로 지워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우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옵션 창을 보면 지금 지나간 영역의 크기, 이 크기를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브러쉬의 크기를 30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라운드니스를 조절해주고 앵글을 이렇게 조절해준 다음에 OK를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클릭한 지점만큼 이렇게 땡땡땡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굵기가 다른 지우개 영역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이프 툴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오브젝트를 한번 분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블로그에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다운로드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도형 툴을 이용을 해서 원이나 사각형과 같이 면의 영역이 넓은 오브젝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제가 지금 나이프 툴로도 가 있어서요. 나이프 툴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프 툴은 지우개 툴과 사용 방법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구불구불구불하게 지나갔는데요. 이렇게 지나갔는데 구멍은 뚫리지 않고 패스가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패스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 보았더니 패스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상태로 분할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패스가 바깥에 있는 라인의 패스의 굵기와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이미지가 분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도를 그리거나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프 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바깥 영역까지 이렇게 나가 주셔야 이렇게 오브젝트가 분리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 일정 부분 이렇게 내부 부분만 이렇게 지금 선택 영역이 있어서 작동을 안 했는데요. 자, 이렇게 내부 부분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게 되면 선만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오브젝트는 면과 면으로 분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만 생겨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나이프 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여도 이렇게 수평선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평이나 수직으로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오브젝트를 분할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나이프 툴은 쉬프트 키가 아니라 알트 키를 누르고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클릭하게 되면 마치 펜툴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선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선의 각도를 잘 맞춰서 이렇게 직선 수평의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오브젝트를 분할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알트 키를 누르고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여러분들이 깔끔한 라인으로 오브젝트를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영역만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나간 라인을 따라서 오브젝트가 분할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패스가 있는 곳은 모두 이렇게 분할되게 됩니다. 지우개 툴과의 차이는 굵기를 가지고 있는 분할이냐 또는 패스의 선 굵기대로 분할이 되느냐, 그 다음에 안쪽 영역을 지나가게 되면 바깥까지 이렇게 관통하지 않은 경우에 패스 라인만 생겨난다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브젝트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나이프 툴이 이렇게 지나가도 오브젝트가 분리가 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봤던 것처럼 오브젝트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면적이 분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우개 툴, 이레이저 툴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 번째 우리가 사용하게 될 시저 툴 때문인데요. 시저 툴은 가위 툴입니다. 그래서 꾹 누르고 있으면 두 번째에 있는 가위 툴 보여지게 되는데요. 가위 툴은 조금 사용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을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경고가 뜨게 됩니다. 반드시 시저 툴은 세그먼트나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패스 위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저 툴을 사용을 할 때는요, 이렇게 파랗게 지금 이 오브젝트가 선택되는 영역이 보여질 텐데요. 이렇게 패스 위를 클릭을 하시게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아예 선택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분할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후에 가위 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된 오브젝트의 이 패스 라인 부분을 클릭하셔서 앵커 포인트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분할이 되는데요.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분할이 되냐면 이렇게 선이 그냥 끊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클릭한 지점에 앵커 포인트가 생겼지만 이 앵커 포인트는 그냥 여러분들이 핸들러를 조절을 해서 각도를 조절하거나 하는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위로 클릭한 지점의 패스가 저렇게 두 개로 분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가위 툴로 하나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클릭하여서 잘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조금 대각선 방향으로 끊어지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아래쪽 부분을 한 번 더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오브젝트는 지금 현재 시각적으로는 원래의 형태 그대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열린 도형의 형태로 분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의 위치로 옮겨 놓고요. 다시 가위 툴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정 부분 조금만 이동을 해서 다시 패스 영역을 만들고 아래쪽에 다시 패스를 클릭하여서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결과를 잘 확인을 해 보시면요. 이렇게 한 덩이, 두 덩이,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선들이 각각 하나씩 분리가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빈 공간 부분을 클릭하여서 패스를 삭제, 아래쪽 부분에 패스를 선택하여서 패스를 삭제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였더니 중간 부분이 이렇게 비어있는 오브젝트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라인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열려져 있는 패스를 연결하는 방법은 앵커 포인트를 선택을 하시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연결하고자 하는 부위에 앵커 포인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조인 눌러주면 이렇게 닫힌 형태의 도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아래쪽에 있는 앵커를 클릭하시고 쉬프트 키를 누르는 이유는 앵커 포인트를 두 개를 선택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앵커 포인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서 조인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면 오브젝트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풍선을 한번 잘라 볼까요? 풍선 같은 경우에도 시저 툴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반으로 분할을 한다 하는 경우에는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시고 이쪽 부분에 앵커 포인트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잘려지는 위치로 가서 다시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시면 이 두 개의 클릭된 점이 이렇게 분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되는 경우에는 패스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열린 형태로 분할된다는 것을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우개 툴을 활용을 할 때는 특정 공간을 가지고 도형이나 오브젝트를 분할할 때 나이프 툴은 공간을 가지지 않고 패스의 형태로 이렇게 오브젝트를 분할하고자 할 때 그리고 가위 툴은 사실 이렇게 열린 상태의 오브젝트로 두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분할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연결하고자 할 때 그런 때 많이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분할하는 가위 툴, 나이프 툴, 지우개 툴 이렇게 세 가지의 툴들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와 목적에 따라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